안녕하세요. 줄기세포 치료라는 어쩌면 인류의 미래의학을 통째로 바꿀지도 모를 이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 몸이 스스로 손상된 부분을 고치고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놀라운 상상이 바로 재생의학,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줄기세포 치료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모든 가능성의 한가운데에 바로 우리 몸에 만능 세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세포가 뭐길래 이렇게 대단한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줄기세포는요, 크게 두 가지 엄청난 능력을 가졌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복제해내는 셀프 복제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필요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고 피부세포가 되기도 하는 말 그대로 뭐든지 될 수 있는 변신 능력입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자체 수리 키트, 바로 그거죠.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줄기세포가 마치 모든 병을 고치는 마법세포처럼 이야기될 때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이야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과학 이야기를 들여다볼 거예요. 줄기세포 연구. 이게 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새로운 과학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무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곡차곡 쌓아 올린 그런 결과물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1888년에 줄기세포라는 이름이 처음 생겼고요. 1939년에는 골수 이식으로 치료의 가능성을 처음 봤죠. 그리고 1998년 드디어 실험실에서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분리해내면서 연구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결정적으로 2007년 다 자란 성인의 세포를 거꾸로 되돌려서 줄기세포처럼 만드는 유도 만능 줄기세포, 즉 iPSC 기술이 개발되면서 윤리적인 문제까지 피해갈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긴 연구 끝에 지금 과학자들과 의사들이 손에 쥐고 있는 핵심 도구들, 즉 줄기세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줄기세포는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 몸의 어떤 문이든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 같은 만능 줄기세포.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정 구역의 문만 열 수 있는 전문가용 열쇠 같은 다분화능 줄기세포입니다. 훨씬 더 전문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개념이 딱 잡히실 거예요. 왼쪽처럼 모든 방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는 잠재력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건 바로 이 중간엽 줄기세포, 영어로는 MSCS라고 부르는 세포들인데요. 얘네들은 이미 어느 정도 자기 진로를 정한 전문화된 경로를 가고 있는 다분화능 줄기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가장 풀고 싶어하는 수수께끼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MSCS라는 세포가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는데도 막상 환자에게 써보면 어떨 땐 효과가 기가 막히게 좋다가도 어떨 땐 또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과가 일관성이 없을까? 과학자들은 이 이유를 정말 알고 싶어 했죠.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바로 모든 MSC가 똑같이 안 차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우리 몸에 서로 다른 곳에서 오거든요. 주로 골수, 그리고 지방 조직, 마지막으로 탯줄에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말 획기적인 가설이 하나 등장합니다. 만약에 세포의 출신지가 그 세포의 전공이나 택기를 결정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질병에 딱 맞는 세포 전문가를 찾아서 보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골수에서 온 줄기세포는 뇌나 척수 같은 신경계 손상을 치료하는데 아주 강력한 후보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듯해요. 골수 자체가 우리 몸의 혈액과 면역 체계를 만드는 아주 복잡한 신호 공장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온 세포들이 뇌처럼 정교한 신호가 중요한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우리 몸의 지방 조직에서 뽑아낸 세포들은 피부를 재생하는데 아주 뛰어난 잠재력을 보여요. 지방 조직은 원래 혈관도 많고 조직을 수리하는 성정인자도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세포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조직을 되살리는 데에 선천적으로 특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탯줄에서 얻은 세포들은 폐 질환 치료에 가장 잘 맞는 짝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탯줄 요래 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훨씬 어리고 원시적인 상태에 가까워서 염증을 가라앉히는 능력이 특히나 강력하거든요.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처럼 아주 극심한 염증 반응이 문제인 병에 효과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발견들이 앞으로의 의학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연구진이 남긴 이 말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줄기세포나 쓰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병에는 이 출신 세포가 최고라는 식으로 환자의 병에 딱 맞는 맞춤형 세포를 써야 한다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딱 맞는 일에 딱 맞는 전문가 세포를 찾아주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재생의학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는 진짜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세포를 넣는 걸 넘어서 어떤 세포가 어떤 일을 가장 잘하는지 파악하고 그 임무를 맡기는 것. 이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상을 바꿔놓을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세요?